결혼 13년 차. 가족밖에 모르던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과 달리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서 남편의 행방을 찾았고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62세 된 이정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사연만 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겠구나 싶은데 결혼 그때쯤 가볼까요? 그 남편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 부모님의 중매로 한 3개월 만나서 그냥 결혼을 후딱 한 거죠. 어허. 남편은 어떤 분이셨어요? 남편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선비 중에 선비, 심성이 너무나게 저도 참 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더 착한 사람인 거죠. 근데 경제 개념은 없었어요. 동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렇게 착한 분하고 알콩달콩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예, 행복하게 사셨는데 네네. 큰 시련이 닥쳤어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노시나 보다. 그래서 좀 늦나 보다. 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기다리는데 12시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낌이 뭔가 싸하면서 그래요? 이거 뭐지? 이래가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9시쯤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집과 그 남편의 사업장의 중간에 있는 파출소에다 전화를 해보게 된 거죠. 네. 혹시 이런 과정의 길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 없느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한 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발 우리 집만은 아니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공장에 있는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보시고 전화를 하셨는데 사장님 맞으시다고. 아이고. 그게 뺑소니 사고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다. 막 이러면서 제가 택시 타고 갔었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안 깨어난 거죠. 그렇게 의식 불명, 의식이 안 들어온 상태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3일 만에 의식이 깨났었어요. 3일 만에 의식이 깨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일반 병실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이 막 찾아와서 뭐 나 누구냐 나 알아보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그 뇌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신 거죠. 그 세상에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아내로서의 충격, 가족들, 아이들의 충격 어땠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기절을 한 번 했었어요. 그냥 퍽썩 주저앉아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다 이런 일은 다 남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애들은 제가 아들이 둘인데 5학년, 4학년 애들도.
그러면 그때부터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병원에 계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은 저희 친정이 이제 동작구인데 그쪽으로 전학을 시키고 네.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맡기고 저는 병원에 이제 중환자 대기실에 그 바닥에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포를 깔고 네. 거기서 24시간을 생활을 해야 되는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으라 하니까 거기서 생활을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거의 5개월을. 5개월을. 5개월. 근데 그 5개월 그렇게 지나도록 뺑소니 사고는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한 달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가 2,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근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으면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2,700만 원을 다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병원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흘 동안 제가 형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범인을 잡으러 같이 다녔는데 막상 잡아서 보여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희 남편만큼 제가 해놓겠습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막상 잡아놓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만에 딱 잡아서 다음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이게 사람이 왜 있잖아요. 마음이 턱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심정. 뭐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뭐라고 욕설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멘붕에 빠져버리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비하고 보상하고는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네네네. 왜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무일푼이고 그냥 그 차 구형 옛날 구형 그랜저 차 그거 한 대 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보험도 하나 없고 보험도 없어요? 네네네. 그 뭐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에 뭐 세상에. 뺑소니에 뭐 횡단보도 사고 뭐 걸릴 거 다 걸렸어요. 그게 특가법에 적용이 되시더라고요. 그 가해자는 뭐라든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뭐 당장 병원비 하며 넉넉하지도 못하셨다고 들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됐어요? 저희가 전세 반지하에 전세 사는데 총 그 전세 보증금이 2,400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700을 어떻게 내겠어요? 일단 범인은 잡아서 이제 재판 중이고 근데 그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그 5개월을 거기서 버티면서 남편의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또 남편이 일해놓은 그 돈에 대한 수금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막막하셨겠어요. 아이 둘 간수 못해 범인 잡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사업체 정리도 안 돼. 어떤 상황이셨어요? 제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용한 거죠. 네. 그때 그 상황을 한 1인 실력에서 8력은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해내는데 내가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내가 이렇게 해내는 이 체력은 뭘까? 막 이러면서 그래도 부딪히니까 해내게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흘린 눈물이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겠어요 진짜.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이 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땐 또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인간 5개월을 인접할 때 말없이 제가 병원의 옥상에를 딱 올라갔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최악인 거죠. 최악. 그래서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딱 먹고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데 같은 그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이 진도에 사시는 분인데 옆에 오셔서 앉으시면서 다른 맘 먹지 마. 애들이 있잖아. 애들을 보고 애들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부모님도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듣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손을 잡고 내려가자.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막 그렇게 하셔서 그분 때문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되게 어렸을 때 아니에요? 30대? 제가 34살. 34살밖에 안 됐을 때죠. 그리고 나서 남편은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고 끝내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장례 절차며 뭐며 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사무국장님이 그 65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내면 시신을 내준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머지는 얘기하자. 그러니까 병원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족들이랑 이웃들이 십시일반으로 그걸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장례식을 잘 치렀죠.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 후에 그 전에도 너무 마음 고생하셨지만 또 막상 딱 떠나보내고 나왔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때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는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산재돼 있으니까 제 마음을 추스릴 여유가 없고 저를 뒤돌아보고 뭐 제가 어떤 시리에 빠져 있거나 뭐 좌절하고 앉아 있거나 막 이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또 남편이 가고 나면 문득 또 남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 가족들한테는 항상 밝아야 되고 더구나 엄마 앞에서는 내가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제가 아프다고 뭐 하면은 어머니가 더 한숨을 쉬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프고 너무 힘들면 혼자서 조용히 그 용미리를 가요. 남편의 산소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에 가서 그냥 남편 무덤에다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떡해. 아이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울고 한바탕 울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또 내려와서는 이제 집에 와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냥 또 씩씩하게 이제 뭐 또 생활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한 3년 가더라고요. 3년. 그리고 나서 남편이 떠난 후에 가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서요?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그 사람은 잡아서 유치장에 넣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모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범인의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사람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 지인 한 분이 용서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뭔 용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었어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도 제 교만함으로 느껴졌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노트를 갖다 주면서 요 사건만 빼고 아주 작은 것서부터 감사한 걸 한번 적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의 사건만 빼고 이게 적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내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살았구나. 그래? 그럼 이 사람을 내가 못 내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한번 용서를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 탄원서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탄원서에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예뻐서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용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 무슨 감사할 거리를 써보라 그러면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었어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네네. 있네. 그렇죠. 그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네네. 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는 거 잃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네. 원래 착하시고 남편분도 너무 착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사회생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사회생활 한 게 이제 보험회사 설계사였었어요. 그 똘똘하게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돈 그러면은 엄마 돈 없어 이 소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시간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인사동에서 카페를 한 또 6년 했죠. 인사동에서 카페 하셨어요. 네네네네.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6년 동안에 저희 가게 임대료랑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단골 고객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렇게 용서했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그렇죠, 5학년 그렇죠, 뭘 그렇죠. 알아요. 그러다가 네네네.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사건에 그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용서한 내용을 전혀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제 이야기가 그 교통사고 미망인 그 특집 드라마로 라디오 드라마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한테 이거 들어봐.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들어보고 니네가 판단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네. 제 방으로 막 뛰어오더니 엄마, 내가 이 사람을 잡아서 딱 아빠만큼만 해놓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할 것 같았으면 엄마가 했지. 너희들한테까지 가게 하진 않았지. 근데 정말로 네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성공해라. 그리고 네가 보란 듯이 살아라. 그 과부의 자식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사회에 너희들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복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감옥에 간다라면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가 생각을 바꿔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용서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생각해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들에게 제가 참 떳떳하고 당당한 그때 당시의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가족을 먼저 어머니 남편 보낸 사람으로서 그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 상실감과 그 공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식이 있다 보니까 내 내가 계속 진짜 엉엉 막 울음이 나올 정도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정말 의지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상처 다 씻어버리고요. 정말. 그럼 앞으로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목표, 바람 이런 게 있으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제 삶은 나는 없었고 다 우리라는 그런 테두리로 살아왔거든요. 지금서부터는 저만을 위해서 살려고요. 나 자신한테 많은 시간을 주고 나 자신한테 많은 자연을 보여주고 또 내 자신이 많이 누리면서 좀 세상도 좀 보고 이제는 이정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다 하셔서 네. 드릴 말씀이 네. 없어요. 남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거나 내 어려움을 좀 나누는 거 잘 못하셨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시라고요. 1인 7역 8역 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깎아서 네. 1인 3역 4역만 하시고 좀 분배하려고 예, 노력합니다.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예. 그리고 네. 거절하시는 거 연습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걸 못해요.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애 많이 쓰셨네요. 사실 그 결혼 되게 일찍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어린 이정자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네, 네. 모든 시련 그 많은 시련을 버텨내고 살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해내셨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더 잘 쌓아가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면서 지금 그 남편이 떠나간 지 28년이 됐고 그 28년의 세월을 모질게 굳세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두 아이 잘 키우셨고 그때 먼저가 남편에게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보 나 잘 살았지. 애들 잘 컸잖아. 근데 이 손주들을 나만 보고 즐긴다라는 게 너무 아깝긴 하네. 이거를 같이 보고 같이 즐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당신이 보고 있을 거라는 걸 믿기에 지금까지 아이들 잘 지켜줬고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보 나 잘 살아왔어,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남편분이 따뜻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마 네, 업어주실 것 같은데요. 애썼다고. 업어주기만 그 많은 거 다 했다고. 그냥 업어주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네, 아이고 네, 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또 나를 위한 삶을 그렇죠. 사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